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발생자 수는 뭐 줄진 않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3차 대유행 이후에 생성된 이제 새로운 베이스라인일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더 이상 확진자가 줄기는 어려울 거고 오히려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하고 있는데요, 방역 네. 당국이. 그런 위험성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자가 많이 안 생기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측면과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공장이나 교회나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하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풀어주면서 현실적으로 가고 규제가 빠져 있는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체제를 적용해도 더 확산된다거나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네. 우려하지.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시행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방법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요새 가장 궁금한 백신 얘기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망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게 인과관계는 전혀 아직 입증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망한 건 그건 전혀 입증된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동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지 이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 점이 밝혀지진 않았고 예. 또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라 백신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생긴 사망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20대 여성이 한 분 돌아가셨다는 네, 네, 그건 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더 지금까지는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예.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분 역시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 네. 자체는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는 이 직접적인 사망 사고와 네. 어떤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난 케이스는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한 400명, 그다음에 예. 독일에서 한 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2억 5천만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워낙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많은 백신이 네. 접종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극도의 위험성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네,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예. 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네. 또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이 새치기 접종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건 뭐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뭐 이게 그 접종을 한 사람 세치기를 해서 그다음에 접종을 한 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뭐 약간 일벌백계가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새치기 접종을 하면 이제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예. 있고 그 접종한 기관은 이제 방역 당국이 접종을 하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뭐 고소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심지어 이제 뉴욕주에서는 그 해당 기관에 뭐 1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벌금은 벌금인데요. 네. 그 위탁 계약을 취소하면 혹시 거기 계신 분들 접종하는데 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요? 아마 보건소에서 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접종을 하거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내소에서 접종을 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대체할 것 같습니다. 백신 그 이상 반응과 관련해 가지고 네. 사망 사고와 어떤 직접적 연관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근데 그 국민들이 어떤 시청자분들을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요양원에서 백신을 맞지 않을 때의 사망률과 네. 백신을 맞을 때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떤 유의미한 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 보는 게 가능할 아니겠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사망을 100이라고 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이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근데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망률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에 반해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백신과 관계없이 하루에 매일 요양병원에서 노인 사망자가 한 200명쯤 생기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백신과 무관하지만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발생하는 사망 사고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이 백신 접종 규모가 늘어나고 네. 하면 어차피 원래 발생하는 사망 수는 계속 있을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 하나하나를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대개는 이제 그 백신 접종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사망했는지, 예. 그다음에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한 어떤 증상이나 사건이 를 설명할 수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병으로 그걸 설명할 네.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망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인과관계들을 전문가들이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어제 오늘 기사 보면서 모르는 용어 아나필락시스 양은 뭔가요? 이게 어떤 그 다른 건가요? 그 쇼크랑? 같은 것, 기본적으로는 예.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발생 기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아나필락시스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만 있지. 예. 뭐 우리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나 그 증상의 심각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그 양은 어떤? 모양이라는 뭐와 비슷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양을 붙인 그 쇼크랑 붙이지 않은 쇼크랑 거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보면 되는 예, 건가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증상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나필락시스가 발견된 케이스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예. 방역 당국이 얘기한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그게 맞다면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아, 예. 아나필락시스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증상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거는. 예, 그 사례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접종 속도랑 관련해서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상 없이 그 속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가 원래 계획한 대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2분기까지 접종량이 전체 국민의 한 20% 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의 접종 속도는 좀 느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물량이 문제인데요. 네. 2분기 4월이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공급 상황이. 백신의 수급 문제는 이제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하는 그 제약 회사들이 계약은 이제 많이 예. 해놨는데 원래 예상한 것보다 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예.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약속한 공급 물량을 제때 공급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제약 회사들이 구체적인 물량의 공급 일정들을 이제 확정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백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공표를 못 하니까 자꾸 불안감이 생기긴 하는데 정부 당국의 그 예상에 의하면 뭐 백신 접종에 공백이 생길 우려는 극히 낮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습니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발표된 계획 보면 4월이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4월에 지금 들어오기로 확정된 백신은 지금 아직 없는 거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예. 어떤 백신이든지 아마 4월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에서는요. 특히 네, 네. 기저질환 가지신 네. 분들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더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더 맞아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만큼 예. 사망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생기는 뭐 이상 반응보다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얻는 예. 이익이 훨씬 크니까요. 예. 예. 더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2분기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발표된 결과, 그다음에 예. 이제 유럽의 각국들이 유보했던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결정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이 지금 스케줄대로라면요. 네. 교수님 보시기엔 언제쯤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마 4월 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결국 이제 원래 3월 달에 맞추기로 했던 그 접종을
65세 이상 노인층에 맞추지 않기로 하면서 그걸 이제 이미 의료진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이제 전환을 예.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네. 새로 시작하는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요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백신.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제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뭐 가장 기본이 돼야겠죠. 예,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